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컨설팅 3팀의 김지원 마케터입니다. 네, 여기서 같이 광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를 만들 거니까 쇼핑 검색 광고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쇼핑 검색 광고 세팅 가이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막 새로 온라인 광고를 시작해보려는 대표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광고비가 아깝지 않게 제대로 세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쇼핑 검색 광고의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세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쇼핑 검색 광고란 제품의 판매를 위해 특정 제품의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광고로 사용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관련된 광고가 상단에 표시되어 클릭을 유도하는 판매 유도형 광고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CPC라고 해서 클릭당 과금 형태로 광고가 집행이 되고요. 상품 이미지 기반 노출로 구매 전환 유도가 좋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핑 검색 광고 장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쇼핑 검색 광고의 장점 중 첫 번째는 바로 높은 구매 전환율인데요.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에 노출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특정 상품을 검색하는 분들일 거예요. 검색 기반의 노출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와 가격, 추가 옵션 등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느끼고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장점 두 번째로는 예산 관리의 효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릭당 과금 형태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세팅 단계에서 일예산을 설정할 수 있고 클릭당 단가, 즉 입찰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관리에 효율이 좋습니다. 다만 입찰가를 조정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최상단의 노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스러운 노출인데요. 쇼핑 컨텐츠 형태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이거 광고네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노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팅의 간편함인데요. 이따 세팅해 보면 아시다시피 캠페인 구조가 캠페인, 광고 그룹, 소재단으로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고 쇼핑몰과 상품 정보를 연동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의 간편함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핑 검색 광고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제가 가져온 쇼핑 검색 광고의 마케팅 전략은 총 4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업종별 성공 사례를 마케팅 전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업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패션과 뷰티는 시즌성과 트렌드가 강한 카테고리, 이미지 후기수가 구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즌과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전과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업종은 객단가가 높고 검색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세 정보 제공 및 리뷰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겟팅 전략인데요. 우선 사용자의 구매 의도를 파악하여 명확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이 높은 시간대, 그리고 요일을 분석하여 집중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즌과 이벤트 마케팅 전략인데요. 먼저 이벤트 같은 경우는 광고 내 가격이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사들과 가격 경쟁력이 좋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광고에 도달하여 클릭하더라도 전환이 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 30% 할인과 같은 할인 문구로 강조하면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별 키워드는 설날 특가나 여름 쿨링 제품 등 시즌별로 구매가 급증하는 업종의 경우 시즌별 키워드를 집행해서 검색량 상승 구간을 선점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더 효율적인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산 운영 및 효율 관리인데요.
A/B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소재에 더 반응하는지 테스트하는 시스템입니다.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키워드의 다양함으로 클릭률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아스라는 것은 광고 수익률인데요. 이제 세팅을 하고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노출수, 클릭수, 광고 수익률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로아스 분석 기반 예산 최적화를 통해 로아스가 높은 상품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쇼핑 검색 광고 세팅 전 준비 단계입니다. 우선 네이버 광고 계정 생성과 쇼핑몰 센터 입점, 상품 등록 완료는 꼭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상품명 최적화나 광고 예산 및 전략 설계 같은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해주시는 게 좋고, 어려우시다면 대행사의 도움을 받거나 광고 집행 이후 반응을 보고 천천히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네이버 광고 계정을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후 광고주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집행할 때 비즈머니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광고비 결제 수단도 함께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쇼핑몰 센터 입점인데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쇼핑몰 링크와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을 네이버 쇼핑몰 센터에 연동해 주시고 상품도 함께 연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상품 등록 최적화는 광고에 직접 노출되는 상품 정보, 예를 들면 상품명이나 썸네일 등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광고 예산 및 전략 설계는 일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을 건지, 입찰가는 어느 정도로 측정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 노출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광고를 세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같이 광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를 만들 거니까 쇼핑 검색 광고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캠페인 이름은 자유롭게 쇼핑 검색 광고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예산을 한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급 옵션을 보면은 기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무기한으로 이제 기한을 설정하다 보면은 광고주님들이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집중 노출을 시킬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일 혹은 한 달 간격으로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그룹을 만들 건데요. 광고 그룹의 유형은 3가지가 있어요. 쇼핑몰 상품형,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이 있는데, 이제 상품형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상품형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몰이랑 상품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광고 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쇼핑몰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입찰가는 150원 정도로 맞춰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은 아까 10만 원을 했는데 이게 그룹별로 소재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하루 예산 5만 원 정도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 같은 경우에도 PC와 모바일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이 조금 더 클릭률이나 검색량, 노출량이 많다 보니까 모바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라는 게 있는데요.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 어느 정도로 노출이 될 건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PC와 모바일의 입찰 가중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서 둘 건지를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저는 추천 및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와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그냥 기본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소재단을 만들 건데요. 소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상품을 검색할 건데, 네, 이렇게 등록할 상품명을 검색해서 이렇게 등록할 상품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 하나만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광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소재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소재를 만들게 되면 이제
확장 소재도 만들 수 있고 대외 검색어나 어느 시간대에 노출할 건지에 대한 요일이나 시간대, 그리고 지역, 성별이나 연령대 같은 것도 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정을 해보자면 이제 이게 실팔찌잖아요. 그래서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도 추가 홍보 문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팔찌니까 빛나는 팔찌 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 고급 옵션 보면 요일 시간대나 기간도 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이나 클릭이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환율이 떨어지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제외 검색어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직 집행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노출된 검색어가 없죠. 그래서 제 검색어는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행하시다가 전환율이 떨어지는데 계속 클릭이 많이 되는 검색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외 검색어를 걸어둬서 막대한 광고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이나 시간대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월요일, 금요일 9시에서 24시까지 걸어두면 이렇게 노출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고 있는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노출이 조금 안 될 거고 클릭 수도 조금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광고비를 소비하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일 수도 있어서 요일이나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 타겟팅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팔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어디든 구매할 수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만약에 DB 업종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서만 조금 유별나게 소비가 되는 그런 제품일 경우에는 타 지역을 이렇게 제외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든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성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찰 가중치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팔찌 같은 액세서리는 여성이 조금 더 비율이 많을 것 같아서 여성의 입찰 가중치를 150%로 해두고 남성은 100%로 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대인데요. 모든 연령대에 노출이 가능하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 연령대로 노출을 시키면은 이렇게 원하는 연령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노출이나 클릭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연령대는 노출 제외를 시켜서 무분별한 광고비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연령대들이 좀 많이 소비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중장년층은 제가 제외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세팅까지 전부 다 맞춰봤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세부적으로 세팅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저 김지원 마케터에게 광고 상담 의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3팀의 김지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